디딤돌 대출 못 받아서 청약을 포기한다는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그 서민주거의 큰 축인데, 그거를 은행 대출 규제한다고 이거를 일단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특례론으로 가라고 막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입주 예정자들이 고 레버리지를 못하게 되면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분양을 포기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주간 뉴스 및 시사점을 정리를 했는데요. 가볍게 맛배기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들의 핵심들은 디딤돌 대출 못 받아서 청약을 포기한다는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그 서민주거의 큰 축인데, 그거를 은행 대출 규제한다고 이거를 일단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특례론으로 가라고 막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진짜 정부가 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첫 번째는 영하로 떨어진 부동산 수은주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 그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부동산 시장도 냉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22주 만에 멈췄고요. 그리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도 보합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동향으로 보면은 주간으로 0.06%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거래 지수를 보면은 마이너스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주간 동향을 보면 이렇게 내려왔고, 확실히 은행 대출 규제가 있을 때부터 내려왔던 것 같고요. 동향이 아니라 월간 실거래를 보면은 마이너스가 찍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감소를 했는데요. 거래량은 보시면은 진짜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9월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은 3,000건이 안 됐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7월에는 9,000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월과 9월은 3분의 1 토막이 난 그런 셈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경기도도 7,600건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천도 요만큼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위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은행 대출이 막히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래서 은행 대출 막히니까 막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그런 추세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10월 가계대출 동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6.6조 늘었는데 제2금융권이 이번 달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2금융권에서는 원래 거의 느는 게 없었어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7천원, 1조 7천, 마이너스 2천원 뭐 이런 건데, 10월에 제2금융권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꺾이고 2금융에서 늘었고, 이거는 은행 대출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의 질이 이번 달 들어서 확실히 좀 안 좋아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6조 6천억인 금액 자체가 작은 건 아니에요. 이게 8월에 9조 8천억까지 올라갔었는데 여기 9.7로 나중에 조정이 됐지만 5조 떨어졌다 6조 6천인데, 이금융이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이런 게 조금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동향 봐야겠지만 대출이 전체적으로 질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목이었던 디딤돌 대출 못 받아서 청약을 포기하는 건데요. 국토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후치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디딤돌 받아가지고 내년 이후에 잔금하려던 입주 예정자들이 되게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후치담보라는 거는 분양 중인 상태의 건물들은 아직 담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가 준공되면은 그 준공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담보를 먼저 준 다음에 완공이 돼서 소유권 넘으면은 그걸 다시 주담대로 전환시키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디딤돌로 이걸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주택부동산 강사들 보면은 디딤돌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레버리지를 더 쓰는 방식으로 막 분양권을 사들이는 그런 거를 막 강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게 좀 너무 오버했는지, 그러니까 제 귀에도 들릴 정도면 다 이걸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중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주택을 고 레버리지를 못하게 되면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분양을 포기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막 부동산 강사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면서 약간 꼼수를 얘기할 때 그 꼼수는 결국은 철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마치 규제하는 정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생각하기 나름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그냥 카메라 없다고 과속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속도로에서 그 속도대로 주행을 하는 게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냥 그거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오히려 빨리 가려고 과속하다가 카메라는 없지만 나중에 카메라 들이대 버리면은, 그러면 벌금 내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약간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 그냥 정해진 룰대로 가면 되는데, 꼼수가 이런 겁니다. 야,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 카메라 없더라, 이때 달려.
그래가지고 100km인 고속도로를 혼자 140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와, 그럼 꼼수 알려주니까 대단해. 이런 게 운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꼼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로 인해서 지금 누가 피해를 받냐? 원래 정상적으로 디임돌 대출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진짜 문제가 많다 생각하는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과거에 법인도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막 꼼수를 활용해가지고 고 레버리지로 디임돌 대출을 활용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너무 악용하다 보니까 정부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잘했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은 이런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디임돌 대출을 포함해서 은행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그런 시장이고 그게 이제 티가 나고 있죠. 거래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뉴스들을 좀 보시면요. 그다음에 평택 같은 경우에 올해 이번 주에 삼성전자 주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49,900원 찍고 이제 반등했고 자사주 매입하니까 이렇게 올랐는데요. 저는 이게 뭐 천년만년 가기 어렵다 생각하고 일시적인 주주 환원에 의한 주가 상승이고 업황은 이제 이미 다운턴에 들어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평택 같은 그런 삼성전자 입지가 가까운 그런 도시 지역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확실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영향을 받는 시장이 뭐 동탄도 있고 평택도 있겠지만 평택은 특히 파운드리가 있다 보니까 천안엔 디스플레이가 있고 평택은 파운드리가 있고 동탄은 일반 반도체가 있는데 일반 메모리 반도체가 그나마 가장 양호하고 파운드리가 가장 안 좋다 보니까 평택이 확실히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도 그냥 별 뭐가 없다 보니까 그냥 동탄과 비슷한 환경인 것 같거든요. 이런 방식이 사실 울산이 됐던 어디가 됐던 기업 도시들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전반적인 연구기관들이 부동산 시장을 올해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이 전국 수도권 지방에 대해 가지고 올해보다 내년을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수도권은 올해보다 살짝 좋아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추정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프콘은 제가 일주일마다 이런 뉴스들을 쭉 정리를 하고 한 30개, 40개 정도 되는 뉴스들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제 생각뿐만 아니라 요 뉴스를 정리하면서 얻었던 것들을 저희 팀에서 같이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시장 돌아가는 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채널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응원 메시지 주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 채널에서는 뭐 딱히 뭐 어떤 유료 그런 상품들이 없기 때문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해 주시는 게 제 기준으로는 뭐 제가 옥장판 파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채널을 사랑해 주신다면은 뭐 누닥하고 한번 결제해 줘.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